라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도 X의 속마음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그건 바로 X는 내 생각을 하고 있긴 할까? 단호하긴 했어도 뭔가 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한데 과연 그럴까? 라는 생각 들면서 계속 X의 마음이 궁금하죠? X 생각도 계속 나고요. 그래서 SNS도 계속 들어가는데 오히려 헷갈리고 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X가 SNS 안 하는 사람이라면 X의 마음을 알 방법이 없다 라는 생각까지 들고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X의 속마음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궁금한 점 또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우선 아무리 상대방이 절대 제외 안 한다며 단호했어도 의외로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. 왜일까요? 제외에 대한 생각은 없기 때문이죠.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제외하자고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거절에 대한 상황이 올까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 있고요. 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 본인의 결정이 흔들릴까봐 그래서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렇다면 표현하는 것과 다를 수 있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SNS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 먼저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그 뒤에 SNS가 아닌 다른 방법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예전에 나랑 자주 갔던 데이트 장소 사진 SNS에 올린다거나 예전에 내가 없어도 나랑 연애했을 때 찍었던 사진 갑자기 올린다고 한다면 사실 뻔하잖아요? 이런 경우라면 크게 궁금해하지도 고민하지도 않을 것이고요.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한 애매모호한 경우잖아요. 그렇지만 아무리 애매모호한 것 같아 알 수 없을 것 같아도 X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그건 바로 변화인데요. 연애했을 때 SNS와 비교해 보면 되죠. 연애했을 때보다 사진을 너무 많이 올린다면 설령 그 모습이 헤어지고 잘 사는 모습이어도 잘 사는 게 아닐 수 있어요. 생각은 나고 힘들어도 재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대놓고 힘들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업로드를 자주 할 수 있거든요. 또 굳이 헤어지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잘 살 필요가 있나요? 또한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나요? 연애했을 때 사진 별로 올리지도 않았는데 굳이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잘 사는 모습 올린다면 이별 때문에 힘들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러니 변화에 집중을 해보세요. 연애했을 때와 업로드 주기나 사진의 주제들이 어떻게 달라졌나? 라면서 말이죠. 그렇지만 이런 변화점들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. 사실 그렇게 큰 변화도 아닌데 사소한 거에 너무 집착해서 과도하게 의미부여할 수 있죠. 물론 자신이 X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나를 생각하고 있다 라고 의미부여하고 싶죠. 그렇지만 그러면 제외하는데 불리하잖아요. 과도한 의미부여인지 아닌지는 답을 정해놓고 내가 너무 끼워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? 라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판단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차단 관련하여 말씀드릴게요. 사실 차단당하면 더 이상 X를 볼 수 없는 거 아닐까? 라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도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. 오히려 차단당했기 때문에 제외에 더 유리할 수 있어요. 뭔가 이상한 것 같죠? 그렇지만 차단을 하는 심리를 고려하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는데요.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차단할 수 있지만 자꾸 생각나니까 유혹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차단을 할 수 있거든요. 특히 차단을 풀었다 했다 반복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내 생각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. 자꾸 생각나니까 X의 SNS 보게 되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내비두면 또 연락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다시 차단을 해버리고요. 이런 경우라면 미련이 남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. 그렇다면 SNS가 아닌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사실 직접적으로 어떤 생각인지 물어볼 수 없잖아요. 그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것이고요. 그래서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헤어졌다는 것을 완전히 확정지어 보세요. 사실 이별을 확정짓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죠. 완전히 이별을 확정지으면 아예 상대방에게 재회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? 라는 걱정 때문에 말이죠.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. 오히려 이별을 확정지음으로써 제외를 하지 않겠다는 경우에 부담 없이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제외는 하지 않겠다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 오히려 이별을 확정짓는 게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현재 상황에서 더 유리하죠. 이별을 확정짓고 편하게 연애했을 때 그래도 이건 좋았고 헤어져서도 좋은 추억은 남겼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보세요. 그리고 지금 이별을 확정지어도 그 뒤에 충분히 상대방에게 재회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상대방의 상황과
감정에 공감을 해보세요. 공감은 두루뭉술하게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. 그리고 공감을 통해 상대방이 털어놓기 힘들었던 감정들을 털어놓게 해야 되고요.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. 내가 극도로 예민해서 몇 번 싸우고 하야고를 반복하다가 크게 싸워서 헤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. 우선 상대방의 생각과 상황에 구체적으로 공감을 해야 되죠. 내가 워낙 예민해서 심하게 뭐라 한 거 잘못했어. 사실 나도 나의 예민한 모습 볼 때 정말 힘들 때 많거든. 라는 식으로 말이죠. 그리고 그 뒤에 본인이 하고 싶은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. 근데 너도 그때 어느 정도는 잘못한 부분 인정했잖아. 또 내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인정했고. 라는 식으로 말이죠.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아무리 예민했고 내가 화가 났어도 그렇게 썼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보세요. 그런데 상대방이 현재의 상황 때문에 자신을 불편해하는 경우라면 굳이 연애했을 때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보다는 이 불편한 상황에 공감을 해주세요. 그래, 당연히 헤어지고 상황이 달라졌으니 불편할 수 있지. 마음도 복잡할 수 있고 내가 불편해한다면 나도 연락하지 않을게. 라는 식으로 말이죠.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사연 신청은 카톡 또는 댓글로 부탁드려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